자, 로봇을 투자하신다면 이 6대 그룹 로봇차 인류체인을 모르신다면 로봇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로봇이 1차 대시세가 나왔고 다음 2차 대시세에 끌어줄 종목은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사야 되냐? 바로 이 종목을 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근후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남입니다. 자, 오늘은 로봇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우리가 이제 로봇이 1차 시세가 나오고 나서 이 현대차가 마지막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불장을 만들어주고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월엔 조금 힘들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로봇을 어떤 걸 또 지금 투자해야 되는지, 신규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신규로 들어갈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 지난 시간에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영상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거든요. 잘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얘 지금 미쳤어. 미쳤죠?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로봇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 로봇이 하는 역할들이 정말 사람처럼 보이고, 로봇 개랑,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된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얘가 지금 나오는 이 로봇들보다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을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공지능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플랫폼과, 그리고 이제 관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스펙, 이런 걸 좀 보면서 현장에 어떻게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 로봇이 가져오는 효과가 어떤지 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슈팅이 많이 나온 것들이 많은데, 그거 이외에 지금 로봇을 좀 투자한다면 어떤 걸 좀 투자하는 게 좋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처하면서 좀 저출산에 맞물리고, 게다가 이 노란봉투법에 가장 수혜를 입는 게 로봇 산업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또 현대차 노조들이 로봇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지만,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할 수 없다, 뭐 어떡하냐,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면서 노사 갈등을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또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대장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주들이 움직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나 스펙이 좋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움직여주고 있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대장주의 제일 중요한 로봇은 제가 두 개, 레인보우와 두산 로보틱스를 보라고 했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음봉에서 뭘 준비를 해라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관절 중에서도 뭐 감속기가 있고, 뭐 액추에이터가 있고, 손이 있고, 뭐 모터가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조금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리고 뭐 여기는 센서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관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가 또 한번 이슈가 또 될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쿠팡이나 이런 물류센터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서 로봇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협동 로봇이 되겠죠. 근데 이제 벤츠나 뭐 BMW 같은 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대체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로봇이 이렇게 이슈가 되느냐? 그러니까 현대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협동 로봇이나, 그리고 로봇이 그냥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로봇 수술, 의료 쪽, 의료 AI 로봇, 이쪽으로 좀 엮였다면, 자, 이제는 사람을 아예 대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되겠냐라고 했는데, 현대차가 CES 2016에서 어마어마한 이슈 메이킹을 만들어버리면서, 그래서 1월 달에 로봇이 엄청나게 뛰어오른 겁니다.
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로봇이 너무 발전했는데? 야, 진짜 이러다가 우리 집에 로봇 한 대가 들어오겠는데? 이렇게 된 거고, 게다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서상 이 노사 관계가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조가 굉장히 강하잖아. 그거를 완전 대체할 수 있는 게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로봇이 아틀라스를 투입했을 때 단가가 5천만 원밖에 안 돼. 근데 현대차 평균 임금이 1억 2,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반값에 얘네 24시간 일하지, 파업 안 하지,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가요. 왜? 자기네서 계속 만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보고 나서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건데, 그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아니 로봇 뭐 어떻게 막냐, 당연히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이고 써야 되는데 이건 못 막는다,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이 로봇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럼 로봇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적자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적자 기업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부품이 들어가는 이 관절 부품에 들어가는 뭐 SPG나 SPB 테크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폭등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아직 남아있냐라고 한다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얘는 이제 또 IPO가 진행이 되니까 요 관련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요 이슈가 나오면서 왜 얘네 셋이 모였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냐면, 얘네가 같이 계속 돌면서 얘는 로봇을 만들어서 얘한테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얘한테도 마찬가지고, 얘는 GPU를 생산해서 얘는 여기에 반도체를 납품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위해 얘네는 힘을 가져간 거예요. 그게 SK 하이닉스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조금 읽으면 이번 연도는 정책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돈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정부에서 하는 한국형 국부 펀드에 대해서 좀 딥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과 바이오, 양자 이쪽을 투자를 하겠다, 정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세 개의 기업에 여러분들이 26년도에는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섹터별로 하나씩은 여러분들이 배분해서 넣어놔야 여러분들이 26년, 27년도까지 저는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년 동안 앞으로, 작년에는 초기 상승이 되면서 궤도에 올라왔다면 이번 연도엔 불장이 될 거고, 내년에는 불장을 이어가면서 점차 조금 시그라드는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국민성장 펀드를 얘기하면서 5년 동안 150조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게 AI고, 그 다음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그 다음 제일 큰 게 바이오 백신이고, 그 다음 미디어, 컨텐츠, 모빌리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만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면 돈을 절대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6월에서 7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에서 4월 정도 우리가 좀 매집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반도체랑 전력 쪽을 우리가 봐야 돼요. 결국에는 AI를 키우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와 전력을 2월 달에 조정장이 계속 모아가야 하며, 그 다음 인공지능에 포함되는 게 또 로봇이죠. 그래서 로봇 또한 우리도 이제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해서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전체적으로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서 봐야 할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1월 말 기준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찍어드리려고 거래량을 좀 포함해서 어떤 게 좀 오고 있나 하고 봤더니 한라캐스트가 지금 계속 수급이 되고 있어요. 얘는 자율주행으로도 좀 묶여있지만 로봇도 같이 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라캐스트는 우리 종목들을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보유 물량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얘는 조금 이제 폭등이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쇼림 로봇 같은 경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질 않고 있어요. 이건 제가 좀 더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원익홀딩스, TXR 로보틱스, 로보티즈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죠. 그래서 얘네는 아마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 5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지금 신규를 본다면 저는 원익홀딩스를 조금 별표를 쳐드리고 싶고, 우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 현대차. 우선 우리가 요걸 외워야 돼요. 요게 여러분들 메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메인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 요게 3대장이다. 죄송해요. 오늘 조금 간만에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목이 좀 갔는데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를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섹터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 아까 TXR 로보틱스는 스마트 팩토리 쪽이에요. 그 다음 거기에 대장은 또 현대모백스. 그리고 몇 개 또 있어요. 막 사면이라든지 또 아닌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적어놓은 거고, 지금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요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아, 이렇구나. 감속기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스마트 팩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로봇 대수가 증가하면 운영 소프트웨어 구조적으로 좀 수혜를 받겠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로봇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익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는 우리가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또 대형 포텐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뒤에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 현대모백스 지금 추적하고 있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지. 클로봇도 마찬가지고, LS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좀 뺄게요. 자, 그 다음 6대 그룹 로봇 밸류 체인입니다. 현대차는 이렇게 3가지 더 있지만, 이제 다른 것들 원래 뭐 한국 PIM이나 나우로보틱스나 있지만 슈팅이 많이 나와서 지금 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 신규로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거고, 삼성은 여기에 이렌시스, SPG, SPB테크, 로보스타, 로보티즈, 아이젠 아름의 RS 오토메이션, 다음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SK는 SK 로보틱스, 슈림 로봇, 그 다음 T 로보틱스, 이렇게 있다라는 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밸류 체인은 뭐 가장 수혜를 입는 게 현대무백스고, 그 다음 클로봇,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하나 시스템도 뭐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렇게 이렌시스가 요걸 하고 있어요. 이렌시스가 로봇 청소기 부품을 삼성의 주요 거래처로 들고 있고, 또 누가 있냐, 유진 로봇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또 실적이 흑자로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그림을 좀 그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약을 조금 했고,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지금 투자하기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내용 보시고, 그래서 1차는 플랫폼, 2차는 관절, 3차는 스마트 팩토리. 이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엔 휴머노이드 얘기하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자,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 75만원 터치를 하고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조정 나올 거라고 했죠. 여기를 못 뚫으면 조정이 나올 거다. 자, 그렇단 얘기는 못 사신 분들의 신규 자리가 또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장이 끝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우리는 음봉에서 모아갈 준비를 또 하시면 됩니다. 신규자들은 알겠죠? 신규자들은 음봉이 나오면 제가 그랬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더 떨어지고 난 이후에 신규자들이 투자할 수 있고 기존자들은 걱정이 없죠. 여기서 나갔으니까. 그죠? 마지막 타점이.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결국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대형 상승을 또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번 2월 달에 꼭 투자를 한다면 로봇을 투자를 한다면 뭘 하는 게 좋을까? 현대차에서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을까? 그거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보시고 전체 시장을 점검 이후에 이 타이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전망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증시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오늘도 외인들은 코스피를 겁나 많이 팔고 코스닥도 그닥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1월 막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 2월달 준비하려면 현금을 30에서 40% 정도는 보유해야 2월달을 버틸 수 있고 2월달이 마지막 우리가 26년도 초불장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1월에는 엄청난 폭등을 겪으면서 수익이 극대화됐다면 2월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월달 코스피 종가가 어떻게 될 거고 코스닥 종가가 이렇게 마감을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그 근접을 마감을 했고 그리고 제가 2월달에 분명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래서 코스피 보면 오늘 정확하게 4,950포인트를 또 터치를 했죠. 그죠? 자, 다음 주 월요일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가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떨구면서 4,750포인트 근처까지 가는 이 겁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조심해라. 차라리 2월달 그 연휴 전까지는 매매를 조금 쉬어도 된다. 쉬어라. 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 막 하락장이 막 계속돼가지고 이번 연도 주식장이 끝난 게 아니라 주식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는데 2월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1월 달에 수익 중인 종목이 있다면 우선 현금화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오늘 1050포인트 터치를 했죠. 그리고 다시 1100포인트 올려주면서 월요일에는 그렇게 보이고 다시 한번 떨궈주면서 개인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신호를 주고 이게 마지막 시그널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지금 현재 신용융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그래서 모든 증권사나 은행에서 이 신용을 빌려주는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5개 종목이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종목이 뭐냐면 이 종목이에요. 현대차, 알테오젠,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자, 그러면 근데 자 여기 봐봐. 여기에 코스피 종목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리고 코스닥 1개입니다. 알테오젠. 그죠? 자, 여러분들 하나만 오늘 기억합시다. 자, 2월 명절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죠. 다음 주는 계속 변동성이 짙을 거예요. 변동성이 짙다가 딱 음봉이 나오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제가 아까 보여줬던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 구간에서부터 우리는 공격적인 매수를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조심하라고 한 거고 다음 주도 조심하되 이제 우리가 이 현금을 준비를 해서 2주차 그리고 명절이 끝난 3주차 그리고 마지막 4주차까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26년도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증시자금 동향이 예수금이 막 늘어나다가 이제 막 겁주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 개인들이 이제 막 돈을 벌려고 막 돈을 갖고 온 거야. 그리고 신용도 계속 늘리는 거야. 신용잔고 봐봐. 엄청 늘어났죠. 그죠? 자, 이걸 털고 간단 말이야. 털고 가기 때문에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할 거라. 그러면 개미들이 털려요. 개미들이. 자, 근데 우리 구독자들은 꿀벌이잖아. 다 알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면서 우리는 이 타점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코스피에 외국인들 판 거 봐봐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지. 내가 이거 분명히 리스크 존재한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견고는 하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개인들이 지금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 이거 되게 위험한 현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인이 이제 팔고 외인들이 조금씩 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잖아. 코스닥은 이제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 여러분들 오늘 요 밴드를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고 요렇게 떨어지는 코스피 나온 날 4750포인트와 4950포인트가 파란불로 된 날에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폭등이 이제 나오면서 전고를 뚫어버리면서 엄청난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50포인트를 걸치는 이 음봉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1100포인트 위로 한 번 더 올렸다가 다시 한번 105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이 음봉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매매가 시작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쇼츠로도 1월 30일 날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이렇게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2월은 여러분들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빨간 날도 많고 현금 흐름이 좀 덜 도는 그런 2월이라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10% 미만인 종목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조금은 현금을 보유해서 시간을 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아마 2월에 또 조정이 나오면서 주축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그쵸? 이걸 제가 1월 27일부터 계속 첫 주부터 그러니까 1월 막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1월 27일 영상입니다. 잘 보세요. 코인이 5130포인트에서 5170포인트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전고를 뚫어주면서 이번 달만 해도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2월은 여러분들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빨간 날도 많고. 자, 아까 그 내용의 쇼츠 내용이고, 제가 또 1월 30일 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락장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조정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에 오늘 신호탄을 누가 쐈냐? 바로 얘가 쐈어요. 얘네가 오르면 안 되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올라주면 안 돼요. 얘네가 올랐다는 건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첫 번째.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하락장 때 오르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다. 요거죠. 매번 얘기했던 차은구석표 별표 해지주라고 얘기를 하죠. 하락장일 때 항상 오르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가수주라든지 사료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품절주라든지 금 관련주들. 자, 알컴텍 봐봐. 바닥 기다가 오늘 올라왔단 말이야. 그치? 금 관련주기도 하지만 금이랑 막 엄청 연관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양지사 이런 애들이 이제 튀어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락장 때. 이런 거 여러분들 해칭으로 조금씩 자, 뭐라 그래요? 해칭을 해야 된다. 자, 이날 찍어준 거잖아, 그지? 다음날 튀었어요. 그리고 다시 밀렸어.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했단 말이야. 흥구석이를. 어디서? 텔레그램에서. 자, 이게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여러분들께 13,640원에 잡아준 거예요. 2월 2일이죠, 그죠?
2월 2일이 이날이란 말이야. 이날. 그지? 이 두 날, 봐봐. 파란불 해주지? 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늘 이렇게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락장 때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쏠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쏠 거예요, 다음 주에. 자, 양지사죠. 그죠? 양지사. 어떻게 됐어? 다음날 쏘고, 밀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대형 상승이 올라. 24%짜리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하락장이 올 때 오르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다고. 근데 이런 거 여러분 당일날 절대 못 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주고, 자,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 가격에서 꿈틀꿈틀한다 준비해라. 흥구석이랑 같이 이렇게 잡아준 거야. 음봉이라고. 그리고 목요일 언제예요? 어제잖아. 어제도 여러분들께 자 뭐라 그래, 하락장에 힘받는 종목들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흥구석이와 양지사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영상만 보셔도 되지만, 정말 본인들이 대응이 안 되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자, 이 방 어떻게 들어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010-5548-3309로 무료 입장이라고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이 방은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영상을 매일 못 찍기 때문에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실시간으로 전체 시장이 어떻게 가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손실이 안 나고 왜 음봉에서 사는지 이런 걸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왜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맞춰드렸어요. 잘 보세요. 이 조정 발생률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되게 높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신용과 하락 배팅에 들어가는, 그리고 공매도 잔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리 인하는 파월이 있는 한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안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좋지는 않겠죠. 금리를 해야 주식시장이 더 오르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와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가 분명히 발생할 거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안 쳤던 누구예요? 케빈 워시죠. 그러면서 제가 텔레그램에 요거를 잡아줍니다. 금리 영향 타임라인. 그래서 이게 언제 되냐?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 준, 줄라이, 6월, 7월 이때쯤 반영이 될 건데, 얘가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이었던 거야. 근데 트럼프가 매파적인 애를 뽑을 리가 없잖아요. 반대파일 때 매파적이었지만 결국에 비둘기파로 변형이 될 텐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다 폭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그런 리스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하지 말고 웬만하면 국내 주식 해라 라고 얘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자, 2월 2일에도 계속 여러분들께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나왔고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조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저 라인을 잡아주는 거는 저 라인이 지지 라인이란 말이에요. 돈이 들어왔던 구간이고, 그리고 폭등이 나오기 전에 돈이 들어왔던 구간들을 지켜줘야만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막아버리면서 이 자금들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끔 계속 윤활유를 넣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코스닥까지 이제 아예 단독으로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월달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말라고 했던 거고, 특히나 반도체나 전력, 제가 말했던 반도체나 전력 들고 계신 분들 절대 팔지 마라. 그냥 들고 있어라. 이번 조정장 거치고 나면 더욱더 큰 폭등이 나올 거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줘요.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조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4,750포인트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돈을 지키는 매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쓰레기들은 종목들 찍어대면서 그냥 그저 올라요. 2차전지 더 갑니다. 조선주 더 갑니다. 로봇 더 가요. 이딴 개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여러분들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 당신들의 계좌는요, 개 박살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틀린 건 틀렸다, 맞은 건 맞았다, 예측은 예측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은 영상 보고 계속 공부하면 되고, 네 말이 틀렸다 영상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구독 취소하고 나가세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 나중에 또 연락 와서 도와주세요, 뭐 가짜 유튜브들 봐가지고 뭐 유료 가입을 했는데 돈을 잃었어요, 이딴 소리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거든. 도와줘봤자 그 사람들은 또 돈을 잃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저는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저 매매를 멈추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2월에는 실적 기반 데이터를 가진 실적 장세에 돌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가 갈 거다. 왜? 얘네 코스닥이니까. 자, 근데 바이오 섹터 지금 못 가잖아요. 욕하는 분들도 있을 거야. 나중에 봐봐봐. 명절 끝나고 바이오 얼마나 가는지 보라고. 나는 바이오 아직도 전 잘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 나오고 3월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잡아놔야 여러분들이 폭등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다고. 그저 오를 때 주지 않잖아. 빠질 때 주잖아. 빠질 때. 잘 봐봐. 2월 2일이면 여러분들 이번 주야. 이거를 그 전에 1월 말에도 강조했던 거고, 2월 2일에 한 번 더 잡아준 종목들이 뭔지 보라고요. 같은 이런 종목들이나 여행주 중에 뭐 대한항공,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면 자, 봐봐. 특징이 뭐야? 죄다 파란불이죠. 그죠? 자, 여기 구간에서 나가고 2월 2일날 요 날이죠. 아까 그지? 2월 2일날 파란불에 또 얘기를 해. 어떻게 됐어? 정확하게 목표가 터치합니다. 그죠? 정확하게 목표가 터치합니다. 이거 끝났을까요? 이거 한 번 더 갑니다. 이렇게 누르고 한 번 더 가요. 왜 더 가? 그래, 글로벌 텍스 프리가 무슨 회사예요? 텍스 리펀한 회사잖아. 텍스 리펀을 누가 해? 외국인들이 하지. 근데 중국이랑 일본 싸우고 있지. 그지? 자, 일본인들 계속 한국 여행 하면서 올리브영부터 시작해서 롯데마트 이런 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죠? 자, 일본 대신 한국으로 95억 명입니다. 2월 2일 튜닝 공식 시작이에요. 그 엄청난 연휴죠. 이게 여러분들 여행 급감이야. 그러면 텍스 리펀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글로벌 텍스 프리를 공유를 드린 거고. 왜? 얘네는 시장에 영향을 덜 받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항공편이 좋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뭐 준 거야? 대한항공을 파란불에서 준 거야. 이 자리야. 여러분들 2월 2일이잖아. 아까 이날부터 계속 나간 거야. 파란불 때마다. 어떻게 됐어? 그냥 파란불에도 여러분들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파라다이스 뭐야?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 나갔잖아. 그지? 2월 2일 이날이야. 그지? 왜 줬겠냐고. 이 자리에서 뭐하는 회사야? 카지노잖아. 그지? 몇 프로야? 25%. 그냥 여러분들 파란불이 나오는 조정장인데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이런 회사가 어딨어? 이런 채널이 어딨냐고 여러분. 그리고 아까 포인트가 뭐였어? 내가 절대 전력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죠. 그중에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2개 잡아줬지.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한솔 엄청 외쳤잖아. 그치?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는 다 알 거란 말이야. 자, 1월 9일에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또 찍어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잘 봐봐. 자, 그 다음 우리 애증의 하나의 솔루션 좀 많이 힘들죠. 왜냐면 이제 이때 이거 때려 맞으면서 여기서부터 매매가 좀 들어갔는데 좀 길어서 지겹잖아요. 지겨할 필요 없어요. 결국 이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몰빵하지 말라는 거야. 몰빵하지 말고 배분해서
나눠서 먹으라. 자, 그러고 나서 자, 1월 7일입니다, 여러분들. 1월 7일. 1월 7일에 또 한 번. 1월 아까 9일이죠. 자, 요거 두 개. 어마어마한 대형 상승을 만들어줄 거다. 그지? 자, 그리고 1월 13일 날, 이날도 계속 들고 가라. 계속 얘기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1월 13일이죠. 그죠? 자, 그리고 1월 14일 또 얘기해주지. 기대되지? 1월 15일 인적 분할하면서 하나솔루션 얘기해줬죠. 더욱더 얘네 탄력 받을 거다. 존속법인으로 여기 들어가 있거든. 그지? 그냥 한 솔 엄청 외쳤잖아. 그지? 자, 이번 주 수요일 뭐라 그랬어? 자, 기대된다. 자, 날아갈 거다. 들고 있어라.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제가 2월 4일 이틀 전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올린 거잖아. 이런 거 어떻게 사? 그러니까 오를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파란불에서 음봉에서만 모아놓으라고 했잖아. 투자한다고 했잖아. 정확히 여러분들 27,000원, 여기 54,000원 간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여기 뚫고 간다는 거야. 이걸 누가 얘기해 줍니까? 끝남이니까 여러분들께 음봉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거 끌어올린다니까. 이거 여기 간다니까. 자, 봐봐. 5만원 부근에 54,000원 정확하게 얘기해줬죠.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작살난 날이지? 그지? 어떻게 됐어? 자, 이거 뭐 때문에 오른 거야? 트럼프 때문에 오른 거야. 트럼프래. 머스크 때문에 오른 거야. 왜? 내가 전 세계에서 전력 지금 미쳐있다고 얘기했지. 근데 머스크가 우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진짜 태양광이 답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리스크들이 해소되면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솔루션, 제가 2026년도 주식 투자할 거면 하나그룹만 투자해도 돈 번다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하나그룹이 하는 사업들이 다 잘 되는 사업이야. 야구 투자래. 하나만 투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놓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만 들어오셔도 이런 걸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니까 본인들이 놓친 거 살 수도 있고 매매도 해서 수익 실현하면서 즐길 수도 있고. 오늘 내내 말해 뭐해? 계속 질러라. 소리 질러라. 수익률 봐봐봐. 어마어마해. 그지? 내가 어제도 적자 지속으로 뉴스 어떻게 고민해봐.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쫄지 말라고 다 얘기해주는 거야. 들고 가라고. 더 갑니다, 여러분들. 조금 쉬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실적이 안 좋아도, 내가 그랬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못 가는 거랑, 실적이 안 좋아도 미래의 가치를 보고 오르는 종목들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돈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를 드렸던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처럼 좀 갈만한 거 없냐라고 해서 제가 오늘 전력을 또 뒤에 찍어 드릴 건데, 오늘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DLNC입니다. 자, 과거에 DLNC 같은 경우에는 잘 오르다가 중대재해법 사고 나면서 급락이 나오고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지금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부동산 정책과 원전 정책이 맞물리면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전주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져온 거니까 잘 챙겨서 잘 모아서 어떻게 파란불에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야 될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뭐라고요? 코스닥은 1050포인트 걸치는 파란불에서만 우리가 준비를 한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4,950포인트와 4,750포인트 사이에 음봉에서 준비를 한다. 그리고 그 날짜는 요 날짜입니다. 자, 설 연휴 직전에 한번 기회를 줄 거고, 설 연휴 이후에 한번 주고, 그 이후에 대형 폭등이 나오면서 3월에 여러분들 초불장이 시작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럼 본 차트 돌아가서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께 로봇을 투자하더라도 음봉에서만 매매해야 되는지 앞에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자, 현재 이 AI 전체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얘네가 지금 AI 분야에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 단언코 테슬라는 거의 미쳐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이만큼이나 는 거예요. 자, 근데 이 AI랑 같이 연결되는 게 또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봇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못 사셨다면 이렇게 파란불이 나올 때 진입할 준비를 하시고, 요거에 대한 중간 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서 사야 되는 라인은 텔레그램에 넣어놨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라인 체크해서 매매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레인보우를 놓쳤다면 두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1차 시세가 나왔어요. 1차 시세. 그래서 얘네는 2차 시세, 3차 시세까지 나올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17만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봉에서 모아가기 가장 적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요 라인에서 음봉에서만 모아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제가 생각하는 로봇의 원픽입니다. 이제 남은 원픽이에요. 폭등이 나올 수 있는 2배, 3배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45만원을 깨는 음봉이 한번 더 나와줘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네는 여러분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자 1월 달에 100%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자동차를 팔아서 오른 게 아니에요. 로봇 때문에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는 끝난 거냐?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거. 이제 대형 시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랠리를 이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내려올 때 음봉 45만원과 40만원 사이에 음봉이 걸쳐질 때 우리가 1차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조정장이 현대차를 살 수 있는 마지막 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장 수혜를 입는 건 현대차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차랑 현대글로비스가 나눠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현대차가 더 많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약 20%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1차 매매에 들어갈 수 있게끔 라인 잡아놨고, 1차는 이제 사셨을 텐데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또 올랐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그리고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왜? 신용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 제가 그 2월이 변동성이 세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신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용은 결국에 한번 털립니다. 주가라는 건 조정이 필요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털리고 예수금이 들어오면서 대형 상승 랠리를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우리는 길게 보고 준비해야 된다. 왜? 이제 시작했거든요. 장기 추세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려준 거랍니다. 그 얘기는 뭐다?
뭐예요? 더 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2014년도인데 무려 11년 만에 폭등이 나왔는데 그 폭등의 주 원인이 뭐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다. 알겠죠? 얘네가 되게 잘하는 게 자기가 쓰려고 로봇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여 사업을 하겠죠, 추후에.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글로비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최근에 스피어래 스페이스 X 투자 기억나시죠? 여기에 최대 수혜가 누구였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미래에셋 증권이었습니다. 증권이 더 많이 투자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그 다음 투자였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만큼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역대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장기로 가져가야 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거 몰빵하면 돼야 한대요. 몰빵하면 안 되겠죠. 왜? 본인들은 여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분을 잘 해서 음봉에서만 사야 된다. 뭐라고요? 음봉에서만 사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은 현대무벡스입니다. 자, 이거 우리 진짜 많이 먹었죠. 자, 근데 얘네가 희한하게도 왜 안 나갑니다. 돈이 더 나가줘야 되거든요. 아직 안 나갔어요. 자, 그 얘기 뭐냐면 요렇게 운동이 나와서 여기를 걸쳤을 때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운봉이 하나 더 나와서 걸쳐줄 때 여기다 놓고 우리가 들어가고 여기서 음봉에서 사서 마이너스 7%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저는 이거 한번 더 이만큼 더 올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4,000원을 더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45,000원에서 약 20%에서 30%까지는 하나 더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사신 분들, 바닥에서 못 먹은 사람들, 사실 우리는 이거 되게 많이 먹었죠. 근데 한 번 더 먹을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산다? 딱 걸쳤을 때. 요 가격을 여러분들 오늘 체크해 놓고, 요거는 우리가 주시해서 기다렸다가 먹는 그런 도전적인 자리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주인데, 재건주 이슈가 아직은 살아있거든요. 저는 요거 하나 딱 나오면, 저는 손절가가 여기 되게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이건 또 한 번 도전해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 이거는 그냥 로봇 개념이라기보다는 재건주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같이 로봇 테마에는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온 거니까, 이거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세가 살아는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도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35,600원 여기 라인을 깨버리면, 장기 추세를 깨버리면서 이렇게 내려버리면 하락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를 지켜준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자들은 어쨌든 들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저점을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로봇 모멘텀이 생기면서 레인보우가 갈 때 로봇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늘렸네 하고 들어가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를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렌시스는 677로 지지하면 반등 나올 거고, 677로 안 나오면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물량이 막 터져가지고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677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를 지켜줘야 반등이 나올 건데,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6775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챙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유일 로보틱스. 자, 얘 또한 아직 슈팅이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얘는 한 번 더 저는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음봉 하나만 딱 나와준다 그러면 적기 자리일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시장이 월요일에는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그리고 화요일에는 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바로 막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월요일은 또 좋아도 화요일은 안 좋거나 월요일이 안 좋으면 화요일이 좋거나 이렇게 퐁당퐁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음봉에서 공략하는 전략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자리 약 45,000원 이 자리 요 박스권 안에 오는 음봉이 이렇게 걸쳐준다면 그때 도전해도 늦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좋다. 기존자들은 상관없고 하이젠 RNM도 마찬가지. 저점을 끌어올려주고 나서 이제 깨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만약에 그 라인을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금씩 기다리면서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지 제가 체크해서 또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SBB테크와 SPG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네 아무래도 관절에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둘 다 감속기고, 근데 SPG가 아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 남아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세요. 흐름 자체가 되게 좋으니까 더 보시고, T로보틱스 이런 거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켜보면 타점이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아직은 들어가지 마시고. 뉴로메카, 야 요게 진짜 완전 그 변태 종목인데 와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제가 봤던 그 라인이 약 8만원대 부근인데 거길 뚫어버리면서 더 가버린 상황이라서 우선은 지금 라인을 유지하면서 박스권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나온 흐름은 없거든요. 요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합시다. 요거는 한번 만약에 음봉 하나 나와주고 요 자리를 지켜준다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한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요런 것도 단타 쳐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라인 잡아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한라캐스트, 요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요 박스를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또 한 번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관심 종목 넣어놓고, 어떤 걸 살지 고르다가, 타점이 딱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우린 PTS 같은 경우도 제 생각이 여기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약, 요 정도 부분까지 아마 눌리지 않을까. 요 정도 이렇게 걸치지 않을까. 자, 여기 걸쳤을 때, 음봉이 나왔을 때 샀다가 마이너스 7% 잡고 도전하면 여기까지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근데, 손절가는 무조건 마이너스 7% 잡아놓고, 그렇게 공략해야 돼. 요거는 우린 PTS는 요것도 재료가 좀 있는 종목이라서 수급이 좀 받쳐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또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라서 한번 봅시다. 요거는 계속 추적해 볼게요. 어쨌든 이 볼벤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 하락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날 개인이 매수를 하는지 외인이 매수를 하는지 기관이 돈이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우선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눌릴 거예요. 보고 하셔도 늦지 않다. 그 다음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요거 이렇게 한번 걸쳐주면 요거 타점 한번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눌리는 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거는 만약에 이번에 여기 한번 더 지지받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맞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대형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로보스타 챙겨두시고. 그다음 로보티즈. 얘네 같은 경우에도 워낙 급하게 많이 올라왔죠, 그죠? LG 관련주기도 하지만 워낙 또 슈팅이 크게 나와서 이거는 좀 도전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도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냐면 더 로봇이 좋다고 하니까 이 영상들을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더 간다라고 하는 영상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 말고도 처음 그 로봇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 조금이라도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한번 트리거가 나왔고 그 다음 모멘텀이 나오려면 엔비디아에서 뭐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테슬라에서 그 로봇이 또 옵티머스가 뭐가 또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현대차에서 이슈 메이킹이 하나 더 나온다 그러지 않는 한 제 생각에 두산 로봇에서 하나 나오거나 그 다음에 삼성에서 로봇 M&A 이슈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거가 트리거가 되면서 로봇 전체에 또 한 번 풍풍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중에 정리를 하자면 꼭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조금 분류를 해주자면 두산 로보틱스가 저는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정도까지 요거는 한번 그 구간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 보고 있는 게 이렌시스까지 정도 보고 있으니까 유일로보도 괜찮고 요 정도 4가지 정도만 오늘 조금 필기를 하시고 그 4가지가 가장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봇을 아예 먹지 못하신 분들이 2월달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줍줍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요거를 절대 놓치지 마라. 요거를 우리가 음봉에서 꼭 모을 준비를 하자. 지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 1차 현대글로비스는 들어가셨겠지만 현대차 그거를 보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보너스. 자, 다음 주에 조정장이 나오면 이런 사료주들이나 그리고 가스주들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락장에서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잡아줬고 아까 봤던 흥구석유나 뭐 이런 게 나갔는데 사료 쪽이 아직 조금 덜 올랐는데 수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원픽을 조금 잡아주려면 누보를 보고 있어요. 오늘 빛의 기둥이 나오면서 약간의 거래량이 조금 터져줬는데 이건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으니까 챙겨서 다음 주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할게요. 안녕.